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적부심사 진행됐었고 밤늦게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도 있었고요. 집회도 있었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사 요청을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했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체포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곧 48시간이 만료될 겁니다. 체포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체포 주체인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일 겁니다. 어제 중앙지법에서도 영장 문제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고 7할 정도는 예상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영상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나라에는 법치주의의 마지노선, 즉 최후의 보루였던 언론과 사법부, 사법기관 포함해서 수사기관 포함해서요. 모두 다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도가 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불법과 100% 편법을 자행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됐다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생각하는 중립적, 중도적인 생각에서의 결정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도적인 거, 불분명하다면 법과 원칙을 따르면 간단한 문제인데도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법률도 위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 형사소송 규칙, 기일의 일괄 지정 시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변론기를 열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사사건도 이렇게 진행하진 않거든요. 이재명 그 대표를 보세요. 이재명도 그렇게 잡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도 지금 꼼수를 부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모든 편법을 이용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 즉 대다수의 국민이 다수결로 선택해서 올려놓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빨리 진행한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든 권한대행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굳이 왜 저렇게 서두르냐. 서두를 거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양측의 어떤 비등비등한 모습이 아니라 일방적, 즉 국회, 탄핵소추안, 다수당, 민주당 측의 의견 거의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네들 헌법재판소 법도 어겨가면서요. 어쨌든 어제 7할 정도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체포적부심사 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라서 살짝 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그들도 한 통속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어제 저처럼 안타깝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사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글도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명인이고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판사를 살해하겠다, 어떤 누구를 살해하겠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절대 문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럴 거면 법이 없죠. 법치주의도 없고 국가라는 게 없어야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답답해서 그럴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 모습, 편향적으로 좌편향된 언론과 좌편향된 사법부까지, 이재명 수사, 오늘도 아마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또 시간 끌었죠. 그런데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 서민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에도 나타나는 거고, 오죽했으면 이런 사례 협박글을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솔직히 자유우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생각에선 잘 나오진 않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유우파들에 대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저쪽 반대편에서 일부러 이런 글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쪽으로 쏟아붓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글이 있었다. 뉴스 가져왔고, 이제 체포영장이 48시간 만료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자기들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체포영장 발부를 허가했던 그 서부지방법원에 역시나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나오고 있죠. 아마 오늘 중으로는 영장 청구해서 일사천리로 또 서부지법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발부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틀 전이죠. 체포영장 때문에 공수처 들어간 이후로 이제 최대 2개월이니까요. 2개월 동안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 도주인멸,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포를 하고 왜 구속을 하는지 일반 국민이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 얼굴도 다 알려진 사람이 어디를 도피를 하겠습니까? 지금 법무부인가요? 거기서 출국 금지까지 해놨는데 뭐 외국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시키는 겁니까? 불구속으로 얼마든지 수사해라 이거예요. 그 대통령 여론을 죽이고 대통령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쪽으로 여론을 가져오려고 하는 뻔한 실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체포 안 하죠? 이재명도 체포 안 하잖아요. 왜 도주율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체포 안 하잖아요. 왜 똑같은 선에서 보지 않나 이겁니다. 법치주의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영상부터. 이미 저는 이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법부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 어느 곳에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에 될 기관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쪽 좌파, 저는 간첩이라 부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추종하는 이 고양이 뉴스라는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대통령 관저를 불법적으로 기속적으로 24시간 촬영해왔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완전한 불법이고요. 이 사람 그때 불법이라고 언론 막 나오고 잠깐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법을 무시라는 거예요, 그냥. 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법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함부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초정밀로 지금 24시간 방송 촬영하고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뭐 누구의 비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는 이미 없고 이런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서의 모습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추종하는 세력들도 나도 법 어기도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오늘이죠. 대장동 법정 조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이 또 종료됐어요. 재판은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이 사람? 근데 왜 대통령은 1개월, 2개월 만에 끝내죠? 그 중요한 이재명은 우리 전 국민이 동의를 해서 뽑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쪽 당 대표인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국민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국민 합의를 통해서 선출한 우리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왜 1개월, 2개월 만에 탄핵시킨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건지 기본적인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한 말이 했죠.
뭐 안철수 의원도 저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나름 보면 자기만의 생각은 있어요. 예, 이게 아주 호감적인 자기만의 신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3자한테 비춰질 때는 그렇게 호감 가는 신념은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는 자기만의 신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간도 보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이재명 지지율 30%도 안 되니까 그거 못 믿는다라고 한 건데 아까 이재명 지금 재판 굉장히 지연되면서 후폭풍이 심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반대 감정을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조심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이 나라 사법부, 사법기관 모두 무너지고 법치주의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탄핵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들어올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 이재명 자기 스스로를 비호해 줄 만한 민주당 쪽 후보를 내세워서 조기 대선을 치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뭐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런 나오는데 또 대선 지지 후보 야당 여당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 여론조사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나만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또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이 여론에 따르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 제가 늘 말씀드리죠. 냄비근성, 감성주의. 그런 냄비근성과 감성주의를 가진 국민이 대다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을 때 자기 생각 없이 생각하는 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꼭 보시면 자기가 믿는 쪽,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많이 나왔다 해서 기뻐하거나 적게 나왔다 해서 슬퍼할 거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그럴까? 라는 생각.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까지만 인지를 해야지 거기에 호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가져왔는데 오늘 뉴스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고 뉴스 나왔는데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물론 저도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여론조사 저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기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 앞서서 이런 지지율이 왜 나왔지?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탄핵 전국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소추가 돼서 지금 또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는 꼴이 어떻게든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돼 있고 민생 내팽개치고 법과 절차 무시하고 위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고성국 TV라는 분이 우파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서 의뢰를 해서 한국 여론 편파원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뉴스에서 보면 뭐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희열 느끼거나 우울해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여기에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하고 그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 이런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방금 봤던 이 뉴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다는 뉴스가 여론조사가 지역이 이 경남 쪽이에요. 예. 경상도 쪽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영남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전국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내심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기쁜데 그에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때문에 우리가 희비를 느끼고 즐겁고 우울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면밀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영남권에서 나왔던 조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이 조사는 이런 조사가 있었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17일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 분석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분석 자료는 24시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8시쯤 나오겠네요. 그때 이제 PDF 파일로 나올 거니까 그거 열어보시면 응답, 질문이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조사는 영남권 조사였다. 꼭 그렇게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고 왜 그런지 꼭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한겨레라는 좌파 신문도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왜곡이 한다. 저도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저는 경계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지지율 뭐 80%, 85%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핵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발작을 하거든요. 이것도 좌파의 특성이죠. 내노란불.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시절에 80% 지지율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문재인 시절에 가장 의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조작이잖아요. 예,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통계 조작을 통해서 여론몰이 했다는 거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 어제 굉장히 핫한 뉴스가 있었죠. 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 안에 그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시에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99명이 있었다. 그래서 비상계엄군이 이들을 체포를 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주일미군에 인계했다라는 그 뉴스가 단독 뉴스로 이렇게 나왔어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경계하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일까 거짓일까 모르지만 최대한 경계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 부분으로 어제 이 뉴스 때문에 굉장히 어제 핫했고 굉장히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또 흥분했죠. 진짜 이제 밝혀진다. 근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실이길 바라고 내용 보면 검거 후에 12월 달 평택항을 통해서 주일미군 인계했다. 그리고 미군 신문 과정에서 이 중국인들이 혐의를 자백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알고 있지만 지금 항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미 그 사실을 전달한 상태다. 12월 3일 날 그렇게 비상계엄을 갑자기 내린 이유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이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야밤에 그들이 이제 취침하기 전이었겠죠. 10시쯤 11시쯤이었으니까 밤 11시 그때 급습을 해서 비상계엄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들고 그 이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주한 중국인들한테 정치적 시위하지 마라 금지하는 공지도 띄웠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아구가 맞춰간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허나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 구속까지 다 될 거다라고 예상드리고 전 탄핵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 재판관들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탄핵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법과 원칙,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 헌법재판소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전에 여기 이 이슈가 사실로 밝혀지고 이제 3, 4일 뒤면, 현지 시간으로 3, 4일 뒤면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뭔가 메시지, 특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뉴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자리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후속 보도로 윤석열과 트럼프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더 뭔가 신빙성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자, 이거 봐라, 어제 스카이데일리 뉴스도 있었으니 중국 사무원들 명단 사실조회 해달라 해서 헌재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 사실조회를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조회는요, 강제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 보고 와, 이제 헌법재판소도 태도를 바꿔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압박을 하는구나, 우리 쪽에 힘을 주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무시하면 상관없어요. 뭐 어떤 근거를 대더 무시하든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하든 이 사실조회에 대해서 무시해도 됩니다. 선관위가요. 즉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 사실조회 받아들였다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슈가 나오니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느낌, 너 이슈가 있구나, 알고 있다는 느낌만,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뭐 사실조회 받아들였다 해서 야, 드디어 헌재가 선관위를 이제 조사하나 보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그 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있는 CCTV, 이 계엄군들이 선관위 서버들을 들여다보고 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CCTV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 거는 오히려 국회 측, 즉 다수당 민주당 측의 국회 측의 비상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증거로 뒷받침하려고 오히려 이런 채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탄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 어제 긴급 단독 보도로 나왔던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12월 3일날 당시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주일미군으로 지금 압송을 했고 그들이 자백했다는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가능성이 거의 8할, 9할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를 정말 원치 않지만 더 이상 이 나라 사법기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절대 복귀할 가능성 높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뉴스 가지고 또 가짜뉴스다 또 얘기하고 있고, 선관위도 자기도 우리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 없었어, 몰라 라고 하는 건데, 뭐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산에 진입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선관위 얘기하죠. 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선관위 이 말이 또 사실일 수 있다면 아까 그 뉴스는 거짓 뉴스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진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에도 돼지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중들이 개돼지예요. 개돼지. 대중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일부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개돼지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 건 아닙니다. 뭐 전 세계 어디든 정치 제도가 있고 권력자가 있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대중들은 개돼지로 본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도되다가 알아서 조용해지는 거죠. 영화 대사입니다. 이게 그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이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대중 언론지였죠. 대형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재벌 그리고 어떤 권력자들과 술자리 하면서 뭐 권력자 재벌이 걱정한다. 요즘 이런 뉴스가 나와서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이 논설위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다. 적당히 지도되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다. 그런 개돼지한테 신경 쓰지 마시라. 어차피 그들은 오징어 안주거리 씹다가 질기니까, 또 씹다가 담을 빠지면 버릴 거니까 적당히 잊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어떤 뉴스만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와 이렇구나, 좋다 싫다, 흥분하고 우울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뉴스나 어떤 메시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왜라는 생각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누적되다 보면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중용 그리고 중도적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중용과 중도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어느 쪽에 편향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추구하는 신념에 기울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울어짐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중도와 중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걸 바라봤고 내가 듣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그러면 중도적인 중용적인 마인드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중들이 개돼지라고 부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개돼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개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힘, 즉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 보면서 그때그때 도파민만 느끼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러나 이 나라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나라 국민성이 냄비근성, 감성주의가 판을 치는 그 이유가 그런 중도적인, 중용적인 생각하는 힘, 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성을 띠는 것이고, 그 국민성을 이용하는 이런 일부 집단들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